한 해 연봉으로 선수단 연봉으로 쓸 수 있는 게 114억 원 정도인데 총수가 움직이면 바뀌어야 돼요. 판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사실 저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약간 스포츠 저변이 조금 얕은 나라들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되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금소채로 받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또 장시환, 박민우, 오태곤 등 기존 소속 구단에 잔류한 선수들도 많아요. 물론 포수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들이 내야수, 외야수, 투수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잠깐 하면은 뭐 잔류한 선수들도 많지만 김상수, 유강남, 최은성, 또 방금 말씀해 주셨던 박세혁 등 원클럽맨들의 이동도 많았습니다. 이번만큼 대이동이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셀러리 캡이 저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생각을 해요. 구단이 한 해 연봉으로 선수단 연봉으로 쓸 수 있는 게 114억 원 정도인데 그걸 이미 초과한 구단들이 있고 FA로 계약을 하면 어쨌든 계약금 줘야 되고 하니까 목돈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셀러리 캡을 오버해요. 첫 해는 그 넘어선 금액의 50%를 벌금으로 내야 되고 2년 연속 초과를 하면은 신인 지명권을 9단계 하락되는 네, 거기에다가 벌금도 내야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있는 구단들은 좋은 선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구단들은 FA 영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선수를 육성해서 우리가 성적을 내보겠다고 해서 막 연봉 후려친 구단들은 그만큼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운용할 수 있는 폭이 있으니까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연봉이 적은 팀일수록 성적이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롯데, 한화 뭐 이런 팀들은 뭐 포스트시즌 언제 했지 하고 생각할 정도로 약간 이미지가 늘 뭐 9등, 10등 네,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팬들도 구단에 성토를 많이 하고 구단 경영진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죠. 거기에 플러스 된 게 올해 랜더스가 우승을 하면서 정영진 구단주의 행보가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잖아요. 구단주가 직접 움직여서 저렇게 투자를 하고 야구단에 관심을 가지니까 성적이 나네? 성적이 나니까 관중이 오네? 그럼 우리 팀은 뭐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박정훈 구단주가 감독, 양의지 영입하는데 직접 뛰어드는 것도 그렇고 롯데 신동빈 구단주도 169억 원인가를 출자를 해서 야구단 운영비로 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돈은 있어. 우리 팀에 누가 필요해? 포수, 그 다음에 거포, 더가웃 리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 그렇게 이제 편성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FA 선수들 중에 누가 있는가 이런 걸 또 따져보죠. 그래서 롯데가 노진혁 선수도 영입을 했죠. 네. 유강남 선수 영입했죠. 방출된 베테랑들, 뭐 차우찬 선수도 롯데로 갔으니까 영입을 하고 코치들도 싹 물갈이를 하면서 색깔을 좀 바꾸자. 우리도 성적을 내자. 구단주가 야구단의 애정을 직접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했다. 총수가 움직이면 바뀌어야 돼요. 판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선수들의 대이동은 셀러리 캡하고 정용진 효과다. 네, 용진이 형 효과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봐요. 맞습니다. 네, 사실 예전부터 한화와 넥센, 지금은 키움이죠. 네, 그리고 또 NC와 KT가 신생구단으로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방출된 선수들이 한 번쯤은 문을 두드려 볼 만한 구단이다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좀 기웃거렸었잖아요. 그래서 또 실제로 뭐 이렇게 다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NC와 KT의 등장으로 이 리그가 전력 평준화가 이루어진 결과가 조금씩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준화를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게 냉정하게 KBO 리그 그 흐름을 보면 조금
다운그레이드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 말아야 될 플레이들이 너무 많아. 이건 선수층이 얕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마추어 레벨에서 해야 될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 체육 정책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고요. 이게 뭐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엘리트 스포츠, 그러니까 단체 종목 하는 쪽은 전부 기량들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핸드볼 좀 다른 얘기지만 핸드볼은 남녀 국가대표팀을 다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을 초빙을 해서 외국인 감독 체제로 파리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기 풀이 워낙 얕고 선수들이 기초, 기본 이쪽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대표팀으로 뽑아서 국제 경험 쌓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그 선수들을 데리고 이른바 엘리트 오브 엘리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세계 수준의 지도자들이 와서 이 선수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그런 시간을 좀 들이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사실 저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변이 좀 많이 깔려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이들이 경쟁해서 선수들의 기량을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쌓아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그러니까 외국인 지도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선수들의 기량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는 스포츠 정책이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중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뭐 이런 약간 스포츠 저변이 조금 얕은 나라들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뭐 유럽 축구에 외국인 지도자들이 유럽 선수들과 같이 하는 거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고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그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평준화가 됐다고 하는데 강제로 평준화를 시킨 거잖아요. 구단을 그렇죠. 늘려서 10개로. 10개 구단에 선수가 100명이 있었는데 8개 구단이 100명을 쓰다가 10개 구단이 100명을 쓰면 선수 수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도 야, 너 달리기 잘해? 그럼 뛰어. 너 뭐 힘 좀 세? 그럼 너 뛰어.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야구가 지금 운영이 되고 되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궁서체로 받지 마시고요. 그런 지금 형태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각성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1군에서 100경기 이상 뛰면 주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이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1군 선수인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맞습니다. 네, 1군 선수는 1군 선수가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어요. 해야만 하는 퍼포먼스가 있는데 그건 못하는데 선수가 없어서 1군에 그냥 뛴다. 그렇게 뭐 한 6년, 7년 꾸준히 그냥 그 정도 레벨에서 쭉 달리고 있으면 팀은 팀대로 성적이 안 나고 선수도 선수대로 자극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가 FA 같은 포지션 FA 누가 와서 딱 앉으면 이 선수는 백업으로 전락하거나 2군으로 가게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수들의 활발한 이동이 전력 평준화가 됐다. 리그의 확장이 전력 평준화가 됐다고 만족할 부분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더 많은 선수들이 더 활발하게 이동을 해서 팬들한테 더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리그가 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수들이 조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도록 각자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FA가 누가 왔을 때 안 밀리는 팀이 강팀이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양희지 선수가 왔어. 장승현이라고 두산에 포수가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수비는 양희지보다 잘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양희지 선수는 152억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타격으로만 승부를 봐야 타격이 조금 더 좋으니까 주전으로 나갈 테지만 뭐 7, 8, 9회 승부처 때 뭐 백업 포수가 수비 잘하니까 얘가 들어가. 그러면 양희 선수가 152억이나 받을 가치가 있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양희 선수가 지명타자로 뛰면서 뭐 포수 백업을 한다 예를 들면 장승현 선수가 주전 포수다 예를 들면 그런 팀이라면 얼마나 이 팀이 안방이 무섭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FA를 영입할 때 우리 여기 없으니까 이 선수 사주세요가 아니라 얘도 잘하는데 경쟁자를 하나 붙여줍시다 스파링 파트너로.
풀타임 하고 포스트 시즌 때도 조금 더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FA를 데리고 옵시다는 쪽으로 좀 올라가야 수준이 그래야 진정 의미의 전력 평준화가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롯데 하나가 되게 공격적으로 보강을 했잖아요. 이 팀이 한 2년, 3년 동안 리빌딩 한다고 베테랑들 다 내치고 리빌딩 한다고 열심히 젊은 선수들 육성을 했는데 성적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팬들은 질타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돈 있을 때 돈 좀 쓰자 해서 막 갖다 놓은 거죠.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전력을 갖췄어. 이 선수들이 3년, 4년 지나고 나서 나갔을 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이 팀들이 만들 수 있을까? 지난 2년, 3년의 경험으로 선수 육성하는 노하우가 생겼을까는 아직도 되게 큰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민들을 하나와 롯데가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돈 쓸 때만 포스트 시즌 간다로 끝나요. 그러면 이건 또 구단 입장에서 크게 봤을 때는 마이너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뭐 구단주의 관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경영 파트에서 또 육성 파트에서 같이 고민을 해줘야 리그 전체 수준이 좀 올라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FA 기간에만 희망상을 갖게 되는 것 같지 않도록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장강원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 선수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단체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저 선수만 믿고 해야지 혹은 구단들이 저 선수가 왔으니까 우리 가을 야구 갑니다 라는 거를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모든 선수단이 의기투합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